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야당과 유족들은 즉각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겼습니다. 북한이 한미일의 연합 해상 훈련에 맞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주축 선수들의 경고 누적과 주전 골키퍼 김승규의 부상 등 악재 속에 2연승을 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즉각적인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열흘 만에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행까진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법안은 닻을 올립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조위 구성 방식 등 독소 조항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지원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희 의원님 대표 발의로 유족들 관련된 법안을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예방 자리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유족의 뜻을 전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답함과 아픔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통합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의 좀 답답함과 아픔들을 한번 이렇게 넉넉하게 넓은 좀 품위 한번 대주시면 좀 좋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도부가 일제히 달려가 법안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시행을 호소한 것은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불의와 비정함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이번이 5번째 거부권 정국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윤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나 위안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끝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언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거부한 것이라 단정짓고 그 앞에서 끝까지 저희는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헬로윈 축제 당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바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초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기소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건 만시지탄이며 뒤늦은 만큼 검찰은 김 청장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강 의원의 의도적 도발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보고도 묵인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 그렇게 듣기 거북합니까? 그런 말들 듣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이 속한 진보당은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법적으로 맞서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향해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발단은 국가 원수에 대한 강 의원의 공개 협박이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습니다.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퇴장 조치한 거란 경호처 해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라고 한 축제의 장입니다. 경호처에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 입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강 의원의 행동엔 의도가 담겼다며 사과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오히려 강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이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팽팽한 정치권의 또 하나의 대립전선을 만든 모습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사과를 요구하며 충돌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성역을 두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국 호남 향후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워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은 영상으로 기록돼서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만일 이 영상이 지금까지 수사했던 사건의 피의자 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평가에 그쳤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서울 종로 지역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 승리한 투사로 정치 1번지이자 총선의 최전선인 종로에 출마해 민주당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던 전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남은 1년여 동안의 임기를 채웠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겼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이후 화성시와 평택시가 하천 오염수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정부에 피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물 색깔은 여전히 비취색입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 있던 140여 종의 화학물질 361톤이 하천에 녹아든 탓입니다. 탱크로리가 오염수를 퍼나르기 위해 새벽부터 줄지어 순번을 기다립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방제뚝을 추가로 쌓고 방수포로 보강하는 공사도 한창입니다. 상류 지역의 하천수 3만 톤이 오염 구간에 흘러들지 않도록 인근 용수로로 우회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 7.5km 구간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7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4,600톤만 수거돼 완전 처리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좀 비좁아서 좀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20톤 탱크로리 기준 폐수 처리 비용이 500만 원. 여기에 각종 제반 비용을 더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행여 큰 비라도 내리면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보관창고 사업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소사업장인데다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어려움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감염 피해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달 16일 경북 영덕군 돼지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했으며 이틀 뒤 경기 파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입학 장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 4자릿수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에만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과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마친 정부는 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에 적정 인원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협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과 달리 병원협회는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증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파격적인 규모를 강조한 만큼 1,000명을 훌쩍 넘는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거론하는 여론의 지지를 발판 삼아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숫자만 부각되고 늘어날 의사를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의사 수보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인력 배치 방안이 먼저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숫자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를 지금 배출을 해서 어떻게 이걸 배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 부족하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할 의사를 요번에 2명 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분야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돼야 의대 증원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의료체계 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태아산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는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 A씨 자녀의 병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산재가 공식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아산재는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에 퇴원시켜서 살해한 부모와 외조모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외조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친모 C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조기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차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운전자들은 바뀐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기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하셨거든요. 면허증을 제시. 교차로라면 어디든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데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네, 모든 곳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잔잔한 느낌이었는데 어떤 데는 하니까 저 뒤에서 빡빡거리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10대가 단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4대는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우회전 시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다 건너실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지만 이때도 늦게 건너시는 보행자가 계시는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잘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교통사고 수치를 보니 법 개정 이후 관련 사고는 지난해보다 8%가량 줄었고 전체 사망자 수는 3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차량과 화물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대형이나 화물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서울 전역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 갓길에 세워진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8층에서 불이 나 사무실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불길은 스프링클러로 대부분 자체 진화됐고 건물 안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당장 은행에 내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1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서울 신대방동의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건설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분양은 기약 없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공 능력평가 99위 광주 지역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자금난에 빠지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건설사가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졸지에 입주 예정자들이 생각지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된 곳도 있습니다. 광주 신축 분양단지 4곳에서 입주 예정자 900여 명이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자를 무기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피해 계약자들도 다 아예 다 모두 계약 해지를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 말 한국건설의 부채 비율은 이미 400%를 넘어섰고 공사 미수금은 1년 만에 400억 원 늘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적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급기야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까지 나왔습니다. 저렇게 미분양이 되면 힘들죠. 예. 자금줄이 막히고 우리가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작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을 것 같은데. 정부가 세부담 완화 정책까지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현금 확보가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불안한 버티기가 한동안 이어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재차 불허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는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개하거나 투자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저희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해오던 독일과 캐나다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단하는 증권사까지 등장하자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선물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선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일단락된 건데 혼선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만큼 여전히 위험자산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리스크도 너무 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나. 미국이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만큼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또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무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향후 금융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금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를 또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서 좀 규제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 사례를 지켜보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며 환전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해외 결제와 출금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할 수 있고 환전과 결제, 입출금 수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북한이 한미일의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시험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핵 어뢰인 해일은 수심 80에서 150m 깊이에서 60시간 가까이 잠행했고 해일-1은 600km를 해일-2는 1000km를 잠행해 수중 폭발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시험한 해일 5-23은 새로운 명칭으로 미뤄 기존 해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큰 핵전술 어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한 진골의 해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북마국 핵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어뢰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장거리 자율항해 시험을 해야겠죠. 재충전할 수 있는 기능 시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치 오차 개선도 해야 되고 소형화된 핵폭탄을 집어넣었는지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병행하며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항공모함 등 9척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성공 주장에 대해 진위를 떠나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계속되는 핵 위협 발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수중 핵무기 실험을 성공했다는 북한 주장은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를 접촉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 시험이 성공했는지와 상관없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Underscore the continued provocations by Kim Jong-un and his regime in Pyongyang, the continued pursuit, again, whether this is true or not, there's little doubt that they continue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to threaten their neighbors and to threaten the region. 최근 김정은의 핵 위협 발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백악관은 김정은이 무기 개발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정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새로운 무기 시험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seen this development and we remain concerned and ver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유엔은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북한 연구단체인 한국의 샌디 연구소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야외 운동장에 16살 소년 2명이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에는 이들이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외래 문화에 유혹돼 자기 앞길을 망쳤다는 해설이 담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와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고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며 푸틴 대통령의 답방 일정도 논의한 걸로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반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요르단전에서 이기면 아시안컵 16강을 일찍 확정하게 됩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피파 랭킹 23위로 87위인 요르단보다 앞서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3승 2무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4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가져오는 무거운 눈, 습설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동 지방에 한방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눈은 일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인데 많은 곳은 최고 40cm 이상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 중심으로는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무거운 눈이 긴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무거운 눈은 바다 위를 지난 눈구름이 많은 습기를 가진 채 폭설을 쏟아부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약한 구조물이나 시설물 피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이 같은 습설, 무거운 눈은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에 눈이 1m로 쌓일 경우 건설은 150kg, 습설은 300kg 정도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습설 50cm가 쌓이면 그 무게는 최대 30톤까지 치솟습니다. 15톤 트럭 2대 또는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습설은 건설에 비해 2배에서 3배 더 무겁습니다. 이런 습설의 경우 쌓이고 녹고 또 쌓이는 과정에서 수증기 함량이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습설이 많이 내려 쌓일 때는 시설물 위에 쌓인 눈을 즉시 치워내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1월과 2월에는 습설, 무거운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라며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에서 한파와 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행기도 미끄러지고 감전사와 교통사고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부 눈길을 헤치며 제설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반대 방향에서 오던 미끄러진 자동차와 충돌합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차에 쌓인 눈을 치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가 눈 덮인 활주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폭설을 동반한 폭풍으로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t was pretty slippery this morning. Slippery? Yeah, pretty slippery this morning, but we got to do what we got to do to get in there this morning.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선 얼음 폭풍이 몰아쳐 전력선이 자동차에 떨어져 2명의 아이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I had 6 kids. I lost 2 of them in one day. 미국 전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폭설과 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적어도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동부 지역에는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비행 중인 여객기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표 기종인 보잉 747 항공기가 엔진에 불이 나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 항공사인 아틀라스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47 화물기가 현지 시각 1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화물기는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이륙 직후에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계속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본에 4년간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AI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도쿄와 오사카에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아사히그룹과 노무라 홀딩스 등 일본 기업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수 경로가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마약류를 가정에 보관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울산에선 환자가 처방받은 마약류 약품을 다른 가족이 복용했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일부 도시에서 시행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는 약은 주로 말기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도중에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남은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 폐기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처방 후 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방받고 나면은 마약류 취급자의 손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사실 그거부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실제로 2년 전 울산에서만 환자가 처방받고서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다른 가족이 복용했다가 사망하는 일이 2건이나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에 한해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을 실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으로까지 확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부천
부천시 한해서 했고 예산은 저희가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동결이 돼가지고 1억 8,1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전국 합계는 조금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 수와 처방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영화 피막,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 등으로 유명한 이두용 감독이 오늘 새벽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두용 감독은 1970년 잃어버린 면사포로 감독 데뷔를 한 뒤 토속적 소재의 영화를 잇따라 내놓으며 입지를 다졌고 이후 장르를 넘나들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을 고루 선보여 왔습니다. 특유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1981년 피막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1984년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로 칸 국제영화제에 처음 초청되는 등 한국 영화의 세계 진출 초석을 다진 인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가 전년보다 17%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오늘 서울 페럼타워에서 연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미술시장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6,6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경매회사 실적이 부진했는데 작품 판매액이 1,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나 줄어든 걸로 추정됐습니다. BTS의 멤버 정국과 제이홉가 미국 아이아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부문별 후보 명단에서 정국은 올해 K-팝 아티스트, 올해 K-팝송, 베스트 뮤직비디오와 페이보릿 데뷔 앨범 등 4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이홉은 솔로 앨범 다큐멘터리 제이홉 인 더 박스로 페이보릿 온 스크린 후보에, 비는 솔로 앨범 레이 오버로 정국과 함께 페이보릿 데뷔 앨범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찬 기운이 들어올세라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목도리를 친친 감아도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날씨가 추워져갖고요. 국물 찾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한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시민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겨울철 별미였던 이 무고구마의 감칠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군고구마 사세요. 군고구마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사세요. 잘 익었습니다. 아주 혼을 넣어서 굽기 때문에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이는 데는 역시 따뜻한 국물이 최고. 잠시 온몸을 녹이기 위해 포장마차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 더욱 정겹습니다. 가판대에 먹음직스러운 붕어빵이 어깨동무하듯 놓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한 연탄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탄을 트럭에 옮겨 싣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불안과 기름값 인상으로 연탄이 서민들에게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는 기분이 더 좋네요. 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탄 업계가 모처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 강해진 동장군의 기세. 영하로 수온주가 떨어져 오랜만에 겨울다운 추위에 떨겠습니다. 저기 대한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에 비가 오고 있고요.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 40cm 이상, 경북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영상입니다. 서울이 3.6도, 청주가 4.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도 6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